안녕하세요. 알파균의 경제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밴드에서 알파균 검색하시거나요. 유튜브에서 알파균 띄고 경제 검색하시면 저희 계속 볼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G의 선택과 집중 스마트폰 철수 검토한다고 해서 LG 주가, LG전자 주가가 요동을 쳤죠. 정말 급상승했었는데요. LG그룹 주요 사업 지분 매각 했던 히스토리인데요. 서브원 지분 60% 매각했었고요. 연료전지 자회사 퓨얼 시스템즈 청산했었고요. LG U+ 전자결제 사업 매각했었고, 중국 베이징 트윈타워 지분 매각했었고, LG CNS 지분 35% 매각했었고, LG화학 LCD 평광판 사업 매각했었습니다. 이번에는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을 매각할까 고려 중이라고 하네요. 네, LG전자는요, 제조자 개발 생산 ODM 방식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MC사업본부 인력을 타 사업부로 전환 배치해 몸집을 줄여왔고요. 이 결과 적자 수준이 2019년 1조 원에서 2020년 8천억 원대로 줄어들었으나 스마트폰 판매량이 매년 감소하면서 매각까지 검토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LG전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하나, 둘, 셋! 1에서 2% 점유율로 10위권입니다. 매각을 고려할만 하겠죠. 정말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오른 거 보면 주주들은 매각하길 원하는 것 같아요. 주주들의 명령에 이제 순복해서 매각해야겠죠. 바이든 취임, 일자리 지키겠다, 확장 재정, 법인세 인상 연기 등 총동원. 옐런 지명자는요,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제학자들이 항상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합의가 있다며 많은 이들이 K자 회복을 걱정한다고 우리는 실업급여에 굶주리거나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에 더 많은 돈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무장관으로서 나의 임무는 국민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라며 두 번째는 미국 노동자들이 경쟁력을 갖도록 해 풍요로워질수록 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고용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이 이어진다는 것으로 다음 달 나올 대규모 인프라 연구개발 투자 계획도 확실히 진행하겠다고 하네요. 마이크로소프트 GM 자율차 자회사 크루즈에 20억 달러 투자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마이크로소프트도 전기차에 움직이네요. 애플카 한다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기차 뛰어들어야죠. 자율주행차. 마이크로소프트가 혼다 등과 함께 제너럴 모터스의 자율주행 자동차 자회사 크루즈에 20억 달러, 2조 2천억 원을 투자한다. 19일 현지 시간 파이낸셜 타임즈와 CNBC 등에 따르면 크루즈와 GM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MS와 전략적 관계를 맺었다고 발표했다. MS 측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우수성과 클라우드 컴퓨터 기능, 제조 노하우 등을 통합해 운송 방식을 혁신함으로써 모두에게 더 안전하고 깨끗하며 접근 가능성이 높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갑자기 추상적인 얘기로 끝나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자율주행 잘 해주세요. 틱톡 제치고 6,600억 빅딜. 카카오와 다른 네이버 M&A 전략. 정혜진 기자가 취재했네요. 네, 네이버와 카카오는요, 다른 전략들을 구사하곤 합니다. 네이버는요, SM 엔터테인먼트 계열 회사에 1,000억 원을 투자했었고, 브랜디에 100억 원 투자, 스노우에 150억 투자, CJ그룹, CJ대한통운, CJENM, 스튜디오 드래곤 6,000억 원 지분 교환, 이런 식으로요, 간접적으로 좀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카카오는요, 리모트 몬스터 인수 56억 원, 엑셀 게임즈 인수 1,200억 원, 바람 픽처스 인수 400억 원, 웨이투빗 30억 원 투자, 이런 식으로요, 조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번 와패드 인수는요, 정말 컸어요. 100% 완전 인수했거든요. 1999년 창립한 네이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M&A인데요. 네이버는 그간 본업인 정보기술 외 금융, 전자상거래, 엔터테인먼트 등 다방면 소규모 투자를 집행해 사업을 넓혀왔습니다.
지난해 음식 배달 업체인 생각대로 운영사인 인성데이터에 350억 원을 투자하고요.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 집 운영사인 버키플레이스에 글로벌 벤처 캐피탈들과 지분 11.33%를 취득했습니다. 연예기획사 S맨터테인먼트 계열 회사에도 1,000억 원을 투자했고요. 영상 플랫폼 V라이브와 AR 서비스 제페토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네이버는요, 지난해부터 해외 시장에 밝은 글로벌 IB 증권사 출신들을 영입해 주관사를 따로 통하지 않고 해서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을 직접 물색하고 있다며 자금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대규모 투자들을 이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이버 점점 글로벌 회사가 되는군요. 이베이 지마켓 옥션 매각 공시가 폭풍 전야. 한국 이커머스. 네, 이베이의 성장세가 그래 좀 정체됐어요. 우리나라에 옥션 등을 하고 있죠. 이베이. 8천억 원이었던 매출이요. 2019년 1조 945억.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고 있어요. 2016년에서부터요. 그리고 영업이익은요. 670억에서 615억 원. 오히려 줄어들고 있네요. 이베이 코리아의 매각이 공식화되면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크게 재편될 전망인데요.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는 기업은 즉시 국내 이커머스 선두권에 오를 수 있는데 국내 유통 대기업 중에서는 롯데와 현대백화점 등이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됩니다. 이 밖에 KKR과 같은 사모펀드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죠. 누가 인수하게 될까요? 저는 롯데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도 롯데는 안정적으로 수입이 나는 이런 물건들을 좋아하더라고요. 롯데 하이마트도 그랬지 않았나요? 롯데 렌탈도 그렇고요. 최종 라운드까지 후끈 금호 리조트 본입잘 5파전인데요. 매각 대상은 아시아나 시스를 비롯해 설악, 제주, 통영, 화순에 위치한 콘도미니엄 4곳이고요. 아산, 제주, 화순에 위치한 워터파크 3곳, 중국 웨이 하이 포인트 호텔 앤 골프 리조트 등으로 구성된 금호 리조트 지분 100%와 아시아나 항공이 보유한 금호 홀딩스 지분 40% 정도입니다. 그런데 금호 석유화학이요, 여기를 인수한다고 해서 주가에서도 상승을 많이 했죠. 저는 이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이 금호 석유한테 좀 실망스러웠는데 주주들은 좋아하나 봐요. 본업인 석유화학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부동산에 투자합니까? 사업 영역 넓히는 미코 스페 클립스도 품는다고 합니다. 저는 미코는 사실 잘 모르는데 이 지배 구조를 한번 관심 있게 보려고 해놨어요. 스페클립스 인수 미코 지배 구조거든요. 전성규 전 미코 회장이 미코를 지배하고요. 미코가요. 미코 세라믹스, 코미코, 미코 바이오메드, 스페클립스 이렇게 지배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미코는 꾸준히 이익은 나고 있지만 이익 규모가 조금 줄어들고 있네요. 미래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니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쪽은 제가 잘 몰라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 목요일 아침에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서 사업한다면, 예, 목요일 아침에는 이 코너 이름이네요. 임석훈 기자고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경영자가 지난해 연말 캘리포니아를 떠나 텍사스로 이사한 사실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머스크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대해 광범위한 규제와 관로주의로 스타트업 탄생을 억누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경영계에서는 머스크의 탈캘리포니아 배경에 높은 세금도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캘리포니아주의 개인 소득세율은 최고 13.3%로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상위권이에요. 법인세율도 8.84%나 됩니다. 반면 텍사스주와 네바다, 플로리다, 워싱턴, 알래스카 등은 주 차원의 소득세가 아예 없어요. 텍사스주도 법인세율도 0%예요. 네. 우리나라도 0% 되면 좋겠네요. 근데 미국의 페더럴 텍스, 연방 텍스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각 주의 텍스가 0%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성남시의 텍스가 0%, 성남시의 그 테크노밸리에 입주한 기업의 세금이 0%다. 그래서 다 테크노밸리로 몰려갔다. 이런 거랑 비슷하고 있네요. 그래서 테크노밸리에 혁신이 일어나고 그 주위에 땅값이 다 올라가고 부동산이 올라가고 부촌이 됐다. 이런 걸 수도 있죠. 양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산 무기 최다 도입. 네, 방위비만 오른 게 아닙니다. 미국 수입산도 엄청 올랐죠. 이후 미국산 무기 도입액은 다시 증가해 지난해 미국에서만 3조 5천억 원어치 무기를 샀습니다. 올해 미국산 무기인 GPS 유도폭탄, 4차 산업, 공중전투기 훈련체계, F-15K 성능 개량 등을 감안하면 미국의 지불해야 할 금액이요 4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많죠. 건재희 기자가 취재했어요. 옐렌 약달러 추구하지 않는다. 환율은 시장이 맡겨야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항상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왜 또 나와서 당하는 얘기를 또 하나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옐런의 발언들에 외신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빌 클린턴 전 행정부 때 내려온 강한 달러 정책의 기조로 복귀를 시사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반면 일각에서는 강한 달러 정책을 옹호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오고요. 네, 약달러를 추구하지 않고 환율은 시장에 맡겨야겠다고 했는데 강달러를 추구한다고 해석을 하고, 네, 고지고대로 안 듣고 뭔가 다르게 해석을 하네요. 김은별 기자가 취재했어요. 전 세계는 줄었는데 백신 가계빚이 한국 팬데믹 불확실성 키우고 있답니다. 우리나라가 팬데믹에 잘 대응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어요. 다른 국가들은 내려가고 있는데 팬데믹 불확실성 지수 WPUI 추이 보면 한국이 빨간색으로 반등하고 있죠. 그래도 아직은 낮은 편입니다. 2.4.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는 가운데서도 한국의 불확실성이 커진 이유가요. 선진국 대비 느린 코로나19 백신 확보 속도, 과도한 부채,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 등이 꼽히고요. IMF가 지수를 추정하는 바탕이 된 EIU는 한국을 포함 아시아 국가들의 백신 확보 속도가 느려 2022년까지 백신으로 인한 긍정적 경제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투입했는데 한계 기업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은 늘고 있는 현상도 우려된다고 하네요. 그럼 안 되죠. 다시 반등합시다. 송화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애플카 올라탄 기아 사상 최고가 기록, 시총도 사상 1040조. 네, 현대차로 갈 줄 알았던 애플카가 지금 기아로 가고 있나 봐요. 김진성 메리츠증권 연구원이 시장을 선도 중인 테슬라에 대항하는 반테슬라, 넌테슬라 연합 결성이 고도화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현대차 그룹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지속될 것이라며 기아차는 디바이스 공급자로서 빅테크와의 협업을 진행하며 자체 브랜드 구축보다는 목적 기반 차량 PBV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기아는 지난해 초 전기차 모빌리티 솔루션 및 서비스, 목적 기반 차량 PBV 등을 골자로 한 중장기 전략 플랜 S를 발표했으며 올해 사명 변경과 함께 플랜 S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플랜 S 구체화를 위해 기아는 올해 브랜드 1000 전용 전기차 CV를 출시 시작으로 2027까지 7종의 전용 전기차 모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기아차 기대가 되네요. 혁신적이에요. 네. 부에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에리 기자가 취재한 내용 제가 좋아합니다. 네이버 세계 최대 웹소설 플랫폼 와패드 6,600억 원에 인수했다고 하네요. 네, 와패드 이렇게 생겼어요. 네, 와패드는요 Z세대가 많이 써요. 네, 네이버 웹툰은요 와패드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전망인데요. 우선 와패드 웹소설을 웹툰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와패드의 사용자가 80%가 Z세대입니다.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태어난 세대로 구성된 만큼 글로벌 Z세대에게 검증된 원적 콘텐츠를 네이버 웹툰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이미 재혼 황후
전지적 독자 시점 등을 통해 웹소설 기반 글로벌 웹툰화의 성공 가능성을 검증했는데요. 이번에는 소설까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소형 캐피탈사 한숨 돌렸다. 리스 할부금융 1사 전소구무 안 한다고 합니다. 네, 리스 할부금융 많이 이용하시죠? 차량 살 때 그렇게 할부 많이 사용하시는데 지금은 한 개 회사에 한 사람이 한 개 회사에 소속될 수만 있다는 법이 생길 뻔했지만 그게 제외됐습니다. 중소형 캐피탈사는 숨통이 트이게 됐죠. 자동차 리스 할부 금융은 주로 자동차 딜러들이 대출 모집인 역할을 하는데요. 1차 존속이 의무화될 경우 현대 기아 자동차의 캡티브사인 현대캐피탈, 제규어 랜드로버, 한국 GM 등과 제휴를 맺은 KB캐피탈 등 대형사로 고액이 쏠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죠. 1사 전속 의무가 전용되면 모집인이 국내에서 많이 팔리는 현대기아차와 제휴를 맺으시 현대캐피탈의 상품만 소개할 수 있어서입니다. 또 대형사의 경우 마케팅 여력도 크고 모집인 확보에 유리할 수밖에 없죠. 업계 관계자는 모집인은 보통 여러 금융회사 대출을 소개하고 대출이 시행되면 보수로 수수료를 받게 된다며 대형사에 비해 모집인 확보도 어려운 중소형 캐피탈사들은 1사 전속 의무에서 제외돼 한숨 돌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한숨 돌린 건가요? 박지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J 대한통운 가격 인상설 솔솔 택배주 뛰어오릅니까? 올해에는요, 택배사들의 수익성 개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가 이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요. 코로나19로 발생한 언택트 소비 트렌드 수혜가 택배사들의 외형 성장에 이어 수익성 부분까지 나타날 시점이라는 분석인데요. 특히 최근 택배 기사 처우 문제가 사회 문제로 번지면서 택배도 택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택배업계 가격 체계 정상화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리 처우 개선에 나섰던 CJ 대한통운의 경우도 단가 인상 효과를 그대로 누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택배 단가를 100원 인상할 경우 1,800원 규모의 추가 매출이 발생돼 처우 개선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증익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네, 택배 인상돼서 CJ 대한통운 영업이익 더 좋아지면 좋겠네요. 주주들한테는 좋겠죠? 최석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격조 임박해 CJ 대한통운 콜드체인이 지금 뜨고 있답니다. 네, 화이자도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이요. 그러면 콜드체인으로 운송을 해야 되는데요. CJ 대한통운은 아울러 의약품 전단 콜드체인 시스템을 통해 제약사, 도매상에서 집하할 때부터 보관과 분류, 지역 간 수송, 최종 목적지 배송까지 이르는 전 구간에서 빈틈없는 정원 배송이 가능합니다. 정원 배송은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규정한 실온, 상온, 냉장, 냉소 조건에 맞춰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며 배송하는 것을 말하죠. 네, CJ 대한통운 더욱더 활약하기를 기대합니다. 주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세청 대한항공 전격 세무조사 2,700억 원 상속세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네, 대한항공을 지배하던 분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하고 있죠. 근데 상속세 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혹시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라는 우려가 있어서 정부에서 좀 보고 있는데요. 분할 납부 방식으로 지금 납세를 하기로 했는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및 KCGI 등 제3자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조원태 회장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할 경우 주식을 반강제적으로 매각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조 회장은 지난해 한진칼 지분을 담보로 400억 원의 현금을 대출했는데 이는 상속세 납부를 위한 것이라고 알려졌죠. 네, 반강제적으로 매각되면 제3자 연합이 주요 주주가 되나요? 아니면 산업은행이 되나요? 금민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베이 코리아 매각 공식화. 일단 관심 없다. 선 긋지만 어디서 인수하게 될까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공식적으로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관심이 없다고 노노노노노노 선을 긋고 있어요. 근데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그룹 등 모두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채널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베이 코리아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매각 금액이 수조 원 규모라면 차라리 직접 키우는 게 낫다는 판단입니다.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이커머스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쿠팡, 대주주 소프트뱅크나 자금력이 있는 국내 사모펀드나 알리바바 등 중국 유통업체들도 잠재적인 인수 후보군으로 뽑히고 있긴 하네요. 네, 알리바바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해가지고 한국에 진출하면 쿠팡하고 딱 맞짱을 뜨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이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버리도 방 뺀다. 명품 없는 백화점 대 AK 플라자. 네, 분당에 있는 AK 플라자 아시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명품을 못 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변에 판교 현대백화점 그쪽으로 가나 봐요. 주변 상권이 발달한 분당점이 그동안 AK 플라자의 점포들 중 명품관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한때 분당점엔 루이비통, 디올, 프라다, 구찌 등이 입점한 적도 있다. 하지만 자동차로 약 5분 거리 떨어진 곳에 2015년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수도권 최대 규모 백화점으로 문을 열면서 명품 브랜드 이탈이 가속화됐다. 명품 브랜드들은 브랜드 희소성을 유지해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입점 총 개수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 지역 최우등 사업자 한 곳에만 입점하는 게 보통이다. 이에 따라 모든 브랜드가 빠지면서 지난해 말 기존 1층 명품관은 버버리, 페라가모만 남게 됐고 이번에 이들 브랜드마저 폐점을 확정지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아직 버버리가 입점해 있지 않기 때문에 판교점으로 이동하기 위해 AK 플라자 분당점에서 자리를 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영민 기자가 취재했어요. 칼라일의 뚜레쥬르 매각 막판 협상, 매각가 2,700억 정도 예상되고 있네요. CJ그룹은 당초 4천억 원을 매각 희귀 가격으로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11월 본입찰 이전에 원매자들이 대거 이탈하는 등 흥행에 실패하면서 가격을 3천억 원대 규모로 낮춰야 했습니다. 반면 칼라일은 뚜레쥬르 기업 가치를 최대 2천억 원 정도로 평가해 양측의 가격 괴리로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2,700억 원 정도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죠. 네, 드디어 뚜레쥬르 매각하네요. CJ 자금이 많이 부족했는데 여기서 매각한 자금으로 CJ비에 또 투입하는 거 아닌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생각도 들지만 CJ 아무튼 노력이 가상합니다. 조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G 스마트폰 정리 수순 시나리오 3가지. 네, CJ의 노력이 대단하고 한번 돌아가서 CJ 응원합니다. LG 아까 한번 얘기 드렸죠. 매각 가능성. LG 스마트폰 문서 매각 가능성 거론되고 있고요. 회사는 부인하지만 이미 시장에서는요. 페이스북 등 몇몇 인수 후보 기업들의 이름이 돌고 있습니다. CES에서 살짝 공개한 롤러볼 폰으로 기업 가치를 높였고 엔지니어 단계 구조조정으로 이루어진 만큼 매각 협상 시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 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는데요. LG전자의 휴대전화 관련 특허 경쟁력이 상당한데 중국, 브라질, 베트남 등 해외로 생산 공장을 이전한 것도 매수 기업 측면에서는 매력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베트남 등지 해외 생산 기지를 휴대폰 사업 진출을 원하는 현지 기업에 매각할 수도 있는데 이미 어느 정도 협상이 진척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여기서 빈그룹 나오죠. 베트남의 빈그룹. 권 사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비즈니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사업 운영 방향이 결정되면 구성원에게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유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네, LG가 요새 주주들 대우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전범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G전자 주가 12% 급등. 시장은 휴대폰 철수 반겼다. 네, 오늘은 더 올랐죠? 쫙쫙 올랐죠. 우선주는 상한가 치는 줄 알았어요. 시장에서는 사업 중단을 환영하는 분위기죠. MC사업부가 이제 휴대폰 전화 사업부입니다. 2015년 2분기부터 작년 4분기까지 23분기 연속 적자를 냈기 때문인데요. 시장 일각에서는 올해 MC사업부 적자가 2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LG전자는 잠적 실적 기준
3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는데요. 1조 원대로 추정되는 MC사업부의 영업손실을 고려하면요. MC사업부를 떼어내는 것만으로도 30%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김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GM과 자율주행자 개발 손 잡았다고 하네요. 크루즈는 어떤 회사냐면요. 2013년 10월 설립됐고요. CEO는 카일 보크문 댄 에먼인데 트위치의 공동 창업자였기도 했다고 하네요. 위치는요. 샌프란시스코, 업종은 자유동차 자율주행 기술 개발, 직원 수가 2,000명에 달합니다. 특징은요. 2016년 GM에 10억 달러에 인수됐네요. GM은 크루즈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 지분 투자를 통해서요. 무인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GM 관계자는 마이크로소프트에 협업함으로써 인공지능 AI를 포함한 자동차 제조사의 디지털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할 방침이라며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투자에 대해 자율주행 기술 영역에 대한 관심이 재개됐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가 현실화되면 크루즈의 기업 가치는 기존 19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치솟아요. 자율주행 분야 선두 업체로 꼽히는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와 비슷한 수준이 되죠. GM 주가도 쫙쫙 오르고 있네요. 김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창구 회장 금호가 마지막 매물 아시아나 CC를 품는다고 합니다. 아시아나 CC는요. 특히 박삼구 전 회장의 애착이 큰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번 매각 과정에서 박삼구 전 회장의 딸 박세진 금호리조트 상무가 김여밀 금호리조트 대표를 대신해 입찰 후보들에게 매물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요소문가의 금호리조트 인수는 박상구 전 회장의 박창 전 회장과 박창구 회장이 2000년 중반 형제의 난을 겪은 터라 더 관심을 끌고 있죠. 박창구 회장 측은 이번 인수 전에 상당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금요석유화학은 석유화학 제품 시장 호황으로 인수를 위한 실탄도 넉넉한 상황입니다. 네. 점점 해가지고 아예 금호에 있던 모든 것을 다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빼고요. 김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웹툰 1위 네이버, 세계 1위 웹소설 인수했다고 하네요. 자, 국내 웹소설 시장 규모를 한번 볼까요? 2014년 200억 원에 불과했는데 16년 1000억, 18년 4천억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디지털 만화 시장 규모는요. 11억 8,700만 달러에서요. 2014년 23억 8,100만 달러 2018년 2023년은 32억 7,200만 달러로 쑥쑥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선두주자인 네이버의 성장도 더 기대가 됩니다. 김기만 기자가 취재했죠? 이베이 코리아 매각 공식화 또 나왔는데요. 투자은행 IB 업계에서는요.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KKR이 팀원의 지금 최대 주주네요. 이베이 코리아의 인수에 관심을 보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쓱닷컴에 투자한 어퍼니티 에퀴리 파트너스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 등도 울망에 오르고 있네요. 고윤상 기자가 취재했어요. 27일 4분기 실적 내놓는 테슬라. 숫자 그 너머의 확장성을 보여주세요. 또 다른 포인트는 테슬라의 확장성이다. 테슬라가 우버와 대적할 차량 호출 서비스로 준비 중인 테슬라 네트워크의 밑그림을 얼마나 보여줄지 여부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은 주가에 반영된 만큼 테슬라가 에너지 산업, 우주 산업 등으로 어떻게 확장해 갈지에 대한 밑그림을 어느 수준에서 제시할 것인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말씀드렸죠. 전기차는요. 전기차 그리고 공유경제, 구독경제 여기서 말하는 테스라 네트워크 같은 차 그리고 자율주행차 그 세 가지가 합쳐진 걸 우리는 전기차라고
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전기로 가는 차, 자율주행차, 그리고 공유하는 차. 그 세 가지입니다. 김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OTT 시장 신흥 강자 카카오TV의 진격. 이 카카오 보면 이제 카카오TV가 있어요. 그래서 TV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 OTT와 차별된 성공개 후 유료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넷플릭스, 웨이브 등은 매달 1만 원 정도의 구독료를 받지만 카카오TV는요. 공개 후 일주일 동안은 무료로 보고 이후 500원씩 결제하도록 합니다. 지난달 드라마 암환자를 시작으로 총 6편에 이 같은 결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일정 부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접목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넷플릭스 등에도 작품들이 일부 공개되고 있는 만큼 또 다른 수익화 전략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네요. 김희경 기자가 취재했어요. 넷플릭스 유로 구독자 2억 넘었다. 아태 지역,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가파른 성장세라고 하네요. 누적 가입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요. 북미 7,300만 명, 유럽, 중동, 아프리카 6,600만 명, 라틴 아메리카 3,700만 명,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누적 가입자 수 2,500만 명, 전체 가입자 수 아시아 지역 4위지만 증가세는 가파릅니다. 지난해 4분기에만 930만 명이 늘어났어요. 1,490만 명 증가한 유럽, 중동, 아프리카와 함께 넷플릭스의 성장을 이끌었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3억 돌파합시다. 매일경제, 공매도 금지 정책, 결국 원칙 버리고 땡땡땡. 네, 공매도는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미리 빌려서 파는 기법인데요. 공매도 금지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의 투자를 막는 조치입니다. 주가 상승을 예상하는 투자자는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가 계속된다면 주가에는 거품이 끼게 된다. 거품은 언젠가는 꺼지기 마련이다.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당연히 공매도는 허용하는 게 원칙이다. 네, 공매도 허용, 안 허용 가지고 이제 정치권에서도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매도. 저는 일단 중립. 추동훈 기자가 취재했어요. 존리, 주가 하락시 맞추는 건 도박, 차곡차곡 사들이라고 말을 하네요. 네, 정말 맞는 말이죠. 존리의 칠판 한번 볼까요? 자,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현재 장 버블일까? 버블 논의 잔치가 무의미. 장기 투자 생각해라. 조정장 기다릴까? 주식은 적립형 투자다. 지수를 보지 말고 꾸준히 투자하라. 코스피 조정시 전략은 조정은 건강한 상승의 원동력, 추매 기하로 삼아라. 주식 투자 기준은 가격이 아닌 기업의 가치를 보고 판단해라. 주식 투자 만선인다면 실전 투자가 공부다. 망설이지 말고 일단 시작해라. 네, 실전 투자가 공부다. 와닿네요. 강봉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애플카 호재 올라탄 기아, 형보다 낫네. 김준선 메리츠 증권연구원, 여기 또 나오네요. 아까 한번 나온 내용이라서 또 읽어드리기는 그럴 것 같고요. PBV, Purpose Built Vehicle, 그거를 중점적으로, 어떻게 보면 ODM이죠. 남의 것 대신 상사해주는 업체, 기아. 애플카 대신 만들어주는 기아. 이렇게 되네요. 네. 나중에 기아를 애플이 M&A 해버릴 수 있을 가능성도 있나요? 현대가 굳이 기아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기아를 애플에 팔고 현대는 현대차 하면 되지 않을까요? 홍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조 적자의 LG 스마트폰 접나에? 아까 말씀드렸죠? 인수 후보는요, 베트남, 빈그룹, 페이스북 등이 결혼되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베트남 빈그룹은요, 프리미엄 폼 제조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합니다. 베트남이라는 확실한 내수 시장이 있으니까 LG전자의 프리미엄 제조 기술을 접목하면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VR, AR 사업에 본격 에너지를 쏟는 페이스북이 스마트폰 폼팩터 기반 에너지를 테스트해 보이기 위해 관심이 많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LG전자 매각설에 LG전자의 가벼워진 몸짓도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국내 최대
LG 스마트폰 생산 거점이었던 평택 공장을 2019년 베트남으로 이전했습니다. 이로써 스마트폰 공장들이 모두 베트남, 중국, 브라질, 인도 등 해외에 자리하고 있네요. 일단 페이스북, 베트남 빈그룹 2개 후보 오고 있네요. 네, 얼마에 팔릴까요? 50조 정도는 팔려야 되니까 50조까지 적자 봤나요? 그동안 쏟아부은 돈이 꽤 될 텐데 그 정도 가격엔 팔아야지 좀 본전이라도 건진 느낌이 날 텐데요. 와, LG에 만약 이걸 팔면 50조의 순이익이 탕 찍히는 건가요? 김재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찍혔다고 했네요. 넷플릭스 질주 전세계 구독자 2억만 돌파했고요. 넷플릭스가 이제 자사주 매입도 한대요. 넷플릭스는 올해 잉여 현금 흐름 중립을 나타내고 내년 이후에는 매년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금 유동성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는 2011년 이후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넷플릭스 주가는 장 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 12% 급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종혁 기자, 승계 계열 분리 앞둔 현대차, LG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LG는요, 구 고문에게 LG 상사 헤어시스 M&A, MMM, MA, M&A, MMA, 예. 실리콘웍스, 판토스 등 5개사를 넘겨 계열 분리시키는 방향을 추진 중인데 이미 투기 자본이 공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 행동주의 헤지펀드 화이트박스 어드바이저스는 계열 분리 반대 서한을 지난해 LG 이사회에 전했어요. LG는 오늘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계열 분리 계획을 통과시키고 5월 1일 구고문 새로운 그룹 지주사로 LG 신설지주를 출범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화이트박스가 분리에 반대하는 소송을 내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면 이 작업은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네, 경영권 방어 정말 골머리를 썩네요. 한우란 기자가 취재했죠. 엘리앗 올봄 삼성 침공하나? 또 침공하나? 지배구조 리스크 커졌다고 합니다. 네,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냐면요. 삼성그룹 지배구조로 이렇게 쫙 떼서 보면 네, 이재용 부회장 33% 삼성물산 지분 가지고 있죠.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삼성생명 가지고 있고요. 삼성생명이 또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순환구조로서 삼성물산을 통해서 모든 걸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당 문제가 생겼습니다. 3% 룰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 이제 요 법이 통과되면요. 이재용 부회장은요. 네, 그 후에는 33%의 지분율이 11%로 쪼그라듭니다. KCC는 9%에서 3%로 쪼그라들어요. 국민연금도 7%에서 3%로 쪼그라들어요. 그럼 기타 주주가 82%나 되는 권리를 가지게 되네요. 그러면 삼성물산 누가 지배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떨고 있죠. 진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뚫고 최대 실적 아웃백 4달 매각 재시동. 여러분들 아웃백 많이 드시나요? 저는 최근엔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코로나19에도 장사가 그렇게 잘 되나 보죠? 매출액은요. 2020년에 3천억 원이었습니다. 18년에 2,200억 원인데 정말 많은 성장했죠. 영업이익도 무려 240억, 133억에서 많이 상승했죠. 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가 이런 걸 바탕으로요. 이제 매각에 나선다고 합니다. 아웃백은 지난해 매출 3천억 원, 영업이익 약 240억 원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는 2019년 매출 2,500억, 영업이익 167억 원 대비 각각 18%, 43% 신장된 기록입니다. 또 기업의 현금 창출력을 뜻하는 삼각전 영업이익, 에비타는 262억 원에서 340억 원으로 30% 가까이 급상승했습니다. 소비재 외식 산업의 가치가 삼각전 영업이익 멀티플 10배인 점을 감안하면 예상 매각가가 지난해 2,600억 원에서 3,4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스카이레이크 PE는 2016년 570억 원의 아웃백을 인수해 기업 가치를 6배가량 향상시킨 셈이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동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카오 LG전자와 손잡고 의료에서 금맥 캔다고 하네요. 이번 투자에 LG전자가 주요 출자기관 LP 중 한 곳으로 포함됐는데요. LG전자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카카오와 공동으로 의료 인공지능 개발과 사물인터넷 IoMT
표준 보안 분야의 병원 중심 IoT 기반 의료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LG전자 점점 좋은 소식만 들리네요. 차 구입할 때는요, 요렇게 자동차 할부 금융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할부 금융 상품 비교했는데 신한카드가 가장 낮네요. 할부 대출 저금리형 3%. KB국민, 삼성 이렇게 이어가는데요. 신한 같은 경우는 120개월까지도 할부가 된대요. 와, 120개월. 거의 10년입니다. 1000만원짜리 차면 100만원씩. 10년이죠. 김명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업이 순항하는지 알려면 첫째도 둘째도 소비자 반응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권 대표는 성공하지 못한 창업 사례의 90%는요, 해당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합니다. 권 대표는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목표한 소비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단지 창업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이조차 정확히 모르고 방향성 없는 사업을 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권 대표는 설명에 따르면 실패를 극복할 실마리는 소비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 데 있다. 그는 요즘 만나는 스타트업의 70%는 최근 2, 3년간 두세 번의 작은 실패를 듣고 새 모델로 사업하는 경우라며,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한 뒤 소비자 반응을 살펴보면서 자신이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걸 일찍 깨닫고 빨리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훈련이 잘 돼 있어요. 본인이 잘 되는지 확인할 유일한 지표도 소비자뿐이라는 게 권 대표의 지론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소비자다. 소비자가 여전히 내 회사 제품과 서비스를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가. 유일한 지표라며 소비자의 서비스 재방문율이 높고 지속적인 성장세가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답했습니다. 네, 맞는 말이죠.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중심의 기업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네, 김명환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좀 마이 리얼 트립 창업자인데요. 네. 진지하게 매달려도 스타트업은 성공하기 힘든데 너무 흥미 위주로 임했다면서 돌아갈 학교가 있고 창업을 접고 취업이나 다른 선택지가 많다고 쉽게 생각해서 좀 힘들었다고 하네요. 첫 창업 실패 경험으로요, 다시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글로벌 창업에서 2020. 네,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강봉진 기자가 취재했는데 주식고수 양대천 코로나 터널 벗어나 차화정 요걸 말하려고 하나요? 그쪽으로 얘기하네요. 양대천 중앙대 교수가요, 좀 회계에 관련된 책을 잘 썼나 봐요. 네, 재무지표를 통한 투자 유망 종목으로요, 지속성장주와 턴어라운드를 꼽았는데요. 지속성장주로는 카카오, 더존비주원, 플랫폼 클라우드 기업 등을 추천했고요. 턴어라운드주로는요, 현대차, 포스코 등 차와 정철이었네요. 대표 기업을 제시했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는요, 2018년부터 영업이익이 2배 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그 실적의 진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며, 2018년 플랫폼 사업자로서 엄청난 규모로 기업 인수와 지분 투자를 감행했는데 그 후 성공적으로 영업 시너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는 현대차는 향후 전기수소차 시장에서 역할에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이미 작년 3분기부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폭증하고 재고자산은 감소하고 있어 장사가 잘 되는 모습이 엿보였다며, 포스코는 작년 3분기에 흑자로 돌아선 이후 진짜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 교수는 투자자가 주로 봐야 할 기업 재무지표 항목은요, 영업이익 지표, 현금 흐름 지표, 그리고 투자 지출, 자금 조달 여부라고 합니다. 양 교수는 초보 투자자들에게 주가는 결국 실적에 수렴한다는 믿음을 갖고 기업 재무제표를 꼭 확인해 실적의 단서를 파악하고 중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네. 현대차가요, 정말 수소 전기차에 경쟁력이 있나 봐요.
2030 비전인데요. 2020년에 1.1조 원 정도, 네, 1.1만 대, 0.3조 원 정도 가요. 2030년대 50만 대까지 7.6조 원의 생산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정말 됩니다. 현대차, 수소차. 그랩이요, 뉴욕 시장에 상장을 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랩은 우버 아시죠? 우버랑 비슷한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타다하고 네이버를 섞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건데요. 2012년 말레이시아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 벤처 기업으로 시작한 그랩은 배달 서비스는 물론 금융 결제, 쇼핑, 예약, 보험가입 등 망라한 종합경제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동남아의 우버라고 불리는 그랩의 시장 가치는 16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죠. 정말 크네요. 미국에서는요, 굴삭기 있죠. 굴삭기도 안 사고 구독한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기차는 구독, 공유 차가 될 거라고요. 자동차 회사도 구독 경제가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요, 맞다. 자동차 산업은 파괴적 혁신에 직면해 있다. 전기차, 자율주행차의 도전과 같은.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파괴적 혁신은 자동차 산업이 더 이상 과거처럼 차량을 파는 게 아니라 교통 서비스를 파는 개념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렌탈 개념하고 비슷한데요. 렌탈을 생활화, 구독 경제 되겠죠. 이종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 지배구조 어떻게 될까요? 네, 지배구조표를 한번 넣어주시면 이러다가 진짜 외워버리겠어요. 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 33%, 삼성물산, 삼성바이오즈, 삼성전자, 삼성생명 지배하고 있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도 지배하고 있죠. 고 이건희 회장이요, 삼성생명하고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하고 그의 패밀리로 이전이 될 겁니다. 네, 상속세도 발생이 하겠죠. 요거에 어떻게 될죠? 일단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증권가는요, 자금력을 고려하면 삼성물산 홀로 수십조 원이 넘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을 모두 취득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 때문에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매각해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이는 방안, 삼성전자를 투자 사업주사로 인적 분할해 삼성전자 투자회사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사업회사 지분을 인수하고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투자사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옥중에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죠. 네, 여기까지 알파균 온라인 경제 기사의 달인 한번 봤고요.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제가 중간중간에 몇 번 말씀드리는데요. 중간에 모르시면요, 카카오톡에서 온라인 구매의 달인, 네, 여기 우리 밴드에 보시면 이렇게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어요. 이걸 딱 누르면 네, 채팅으로 온라인 구매 상담도 할 수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이 탈모기계도 올려드렸습니다. 네, 탈모기계 사줘라고 얘기하시면요, 저희가 구해서 구매해드리니까 언제든지 또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